전체 R&D에 대한 이제 투자 방향이라든지 계획 그리고 성과관리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싶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게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고 이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서는 지금 확정된 금액으로는 26조 5천억 원으로 이제 당초보다는 6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23년 대비 대폭 하락하신 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R&D 예산이 증가도 되고 있었던 추세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던 게 그냥 되게 R&D가 투입만 되고 그게 성과가 창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확산이 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차원에서는 그 성과 관리에 대한 중요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거기보다 기재부에서도 R&D에 대한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시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관리 차원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08년부터 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는 자체는 이제 최근에 쓰이긴 했지만 UCT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도 도시랑 관련된 R&D 분야 중에서 이제 2007년도, 2008년도 이후부터 해서 스마트 시티가 좀 확산이 되긴 했는데 R&D 사업들도 2017년도부터 해서 좀 많이 대폭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R&D 투자 효율성에 대한 점검보다는 R&D 투자 트렌드가 어떻고 연구 분야에서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성과랑 연결을 해서 이게 투자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분야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대표적으로 보는 이제 ICT 기술들과 융합된 도시 인프라에 적용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ICT와 스마트 시티를 비교 분석하거나 타 도시와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ICT 분야나 스마트 시티 R&D 연구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트렌드들을 분석을 했고 그런 전략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인세미 외의 연구에서도 투자 효율성 제고나 연구 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한 이제 사례 연구로서 뭔가 성과랑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전략이 나왔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점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용 기법을 살펴봤을 때는 DA 분석을 많이 하는데 DA 자체가 공공 분야에서 효율성 분석을 하는 방법론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투입과 산출 대비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고 이 방법론에는 CCR, 그리고 BCC로 나눌 수 있는데 이 CCR과 BCC를 보완한 방법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CCR과 BCC 모두 다 알아보고 여기에 규모의 효율성 SD라고 하는 CCR의 BCC를 나눠서 하는 규모의 효율성을 보고 일이 되면 최적의 규모 상태를 보는 것이고 일보다 작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서 이 방법론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제 효율성 연구들에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를 어떤 걸로 활용하냐라는 차원인데 이제 국가과학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에서도 투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R&D 예산이나 R&D 기간 아니면 R&D 참여 연구원 수 정보가 있고요. 이제 투입 변수, 이제 산출 변수로는 크게 SCI 부분, 특허 그리고 사업화 성과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거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난 연구들 중에서도 활용한 인풋 변수와 아웃풋 변수들의 사용한 변수 활용도는 다른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을 활용해서 투입과 산출 변수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프레임워크에서 결국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R&D 성과가 제일 최근 데이터가 2021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도의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스마트시티 분야의 그 R&D 과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구 목표와 연구 내용 그리고 연구 키워드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 도시 관련된 부분들을 키워드를 추출해서 과제 정보를 추출을 했고, 그래서 약 1,300에서 1,400개 정도가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R&D만 보아서 이게 그 경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할 때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체 R&D의 트렌드랑 좀 비교를 분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체 R&D, 그러니까 국가 R&D 전체와 스마트시티 분야의 R&D를 비교해서 하는 그 안우어 분석이라든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보고, 결국은 효율성 분석은 각각 전체 R&D와 스마트 도시 R&D에 대한 부분들을 각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투입 및 산출 변수에 맞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D 예산과 R&D 기간, 그리고 R&D 기간으로 잡았고, 그리고 아웃풋은 논문과 특허 그리고 사업평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술 통계라는데요. 단순히 성과 과제 건수가 그리고 R&D 기간과 그리고 건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때 먼저 아웃풋 쪽으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 분야 R&D의 성과가 좀 높은 부분은 ICT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그리고 건설교통,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템으로 나와 있는 그 기술 분류는 국가 기술 분류 체계에서 활용되는 기술 분류 체계를 활용했고요. 그 분야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효율성이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입니다. 전체 R&D에서 성과가 높은 기술 유형은 왕과 기계제조, 우주항공, 해양, 그리고 환경 기술항으로 확인됐고요. 스마트 도시는 이제 주로 ICT나 빅데이터 등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 ICT 소프트웨어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도시 인프라 차원에서 건설 교통이나 에너지 자원의 성과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는 기술 유형별로 살펴봤고, 추진 체계별로 살펴본 이유는 이제 뭐 대학 공동기관, 그러니까 그 주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뭐 대학인지 아니면 기업인지 아니면 출연 연구소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가 더 성과가 더 높을까라는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추진 체계별로 살펴봤고요. 추진 체계별로 살펴봤을 때는 대학과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그 전체 R&D 성과가 높은 게 확인됐고,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건수로 보면 이게 효율성을 비교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 지원금 10억 원당 나오는 성과에 대한 평균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았을 때 스마트 시티 쪽에서는 ICT 소프트웨어 특허 쪽에 특허 성과가 높았고, 공식품 분야에서는 특허랑 사업화 성과가 높았고, 생명 보건 의료는 논문, 그리고 에너지 자원은 논문과 특허, 우주항공 해양 특허가 이제 전체 R&D 성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R&D보다 스마트 시티 R&D 정부 지원금 10억 원당 그 성과들이 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 체계별로 살펴봤을 때 출연연구소의 특허 사업화 성과가 높았고, 대학의 논문 특허 사업화 모두가 높았고, 중견기업은 특허, 연구기관은 특허, 그리고 사업화 성과가 전체 R&D에 비해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A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검증하는 상관분석이나 평균차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고요. 상관관계는 이렇게 SCI 논문과 그 R&D 기간, 그리고 R&D 예산과의 그 상관관계가 빼고는 유의한 것으로 나왔고요.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서 A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SCI, 그 기술 유형은 SCI 논문에서만 유의한 게 나왔고, 이 중에서는 그 에너지 자원이나 아니면 물질, 나노 쪽에서 높은 성과가 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선물 추진 체계별로 봤을 때 특허 성과에 유의했는데, 여기서는 대학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A 분석을 하는 결과를 쭉 말씀드리면, 저희 본 연구에서는 이제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하고 효율성을 측정하는 부분에
전체 R&D, 또 스마트 도시 R&D를 구분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국가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투입 기준 CCR 모형과 BCC 모형으로 유명한 그 효율성 측정을 한 결과를 보면 93.2%로 BCC 모형 기준 97.2%로 순수 기술 효율성은 S인 95.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는 이제 78%, 88%, 93%로 전체 R&D보다는 좀 비교적 효율성이 낮은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술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그 스마트 도시 분야의 R&D 평가 효율성에서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해놓은 PT 쪽에서 그 기계 제조 그리고 환경 기상, 재난 안전 그리고 BCC값이 이하로 나서서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BCC값 대비 이제 CCR값의 비효율적인 분야인데 재난 안전이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규모로 효율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SA로 나와 있는 그 결과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그 전략적 마련이 필요한 거고요. 1인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최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R&D 대상의 서포팅가 SA보다 큰 기술 분야는 ICT 소프트웨어 그리고 건설교통 에너지 자원들이 투입 규모가 작아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규모를 확장하면 효율성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 체계별로 효율성을 살펴봤을 때는 출연연구소는 좀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 효율성이 낮았고 스마트 도시 R&D 성과 효율성은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제 값이 1, 2라고 나타나서 상대적 효율성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서는 이제 규모의 측면에서 성과 효율성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규모보다는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는지 그 성과 관리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론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스마트 도시 분야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R&D에 비교해서 R&D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ICT 소프트웨어 성과가 없고 그리고 R&D 사업들이 대학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 분야의 이제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민간 투자를 조금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대학 이외에는 그 수진 체계별로 했을 때 성과가 많이 높은 결과값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또 스마트 도시 분야가 단순히 그냥 공공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과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또 도시들 간의 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참여도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이용과 논문 성과, 그리고 수진 체계 특허 성과의 평균 차이를 확인했을 때 그 간에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처럼 대학 이외에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R&D 성과를 제공하는 전략들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 분야 R&D는 규모보다는 성과 생산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늘려서 하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좀 잘 성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지 않는 게 그 성과가 나오는 생산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맞춤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스마트 도시 분야에도 R&D 성과들이 많이 더 많이 효율화가 될 거라고 그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의의로 보면은 지금까지 스마트 도시 분야의 이런 R&D 사업에 대한 분석들이 이해됐고 이게 이제 한국 국가 R&D 사업 추진이나 또 스마트 도시 분야에 있었던 있는 전략 기획의 마련에 있어서는 기초자료를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낮은 분야는 또 개선을 하고 보통 분야는 또 높았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더 전략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다만 DA 분석 자체가 데이터가 이제 한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17에서 21년도로만 잡았지만 이제 향후 연구들의 추이들과 또 이전들과 또 기간들로 또 대량화시켜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스마트 도시 분야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학기술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사회적 약간 파급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파급 효과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한 그런 성과 효율성 점검이 향후에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